수업에서 다 하지 못한 별별 이야기 수다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 전공자 김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공학 전공자 한박입니다. 바로 이야기부터 할게요. 마음이 네, 급하시군요. 네, 마음이 좀 급합니다. 빨리 가셔야 되나 보다. 뭐 그렇지는 않아요. 자, 네. 아날로그 디지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더 좋아하냐? 아니면 뭘 더 좋아하냐도 되고 이게 뭐 정의가 어떻다? 뭐 이런 식이죠. 디지털은 0 아니면 1인데 아날로그는 그 사이 어딘가를 맞출 수 있는 듯한 느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날로그는 좀 경계가 희미하고 그쵸. 디지털은 딱딱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볼륨 한 칸 낮춰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옛날엔 이렇게 손끝에 미세한 감각으로 볼륨을 아주 네. 살짝 올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이거랑 이제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 오늘은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다른 얘기네. 네,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근데 또 맨날 그렇지만 음. 나중에 가면은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숲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숲이 그 발전 과정은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뭔가 작은 초목들이 이렇게 있다가 숲이 늙을수록 큰 나무들이 울창하게 돼가지고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네. 햇빛을 못 받아서 어려워지는 뭐 이런 상황 아닌가요? 네, 그런 얘기를 저번에 뭐 아니요, 안 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안 했어요. 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되게 짧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아하. 이 얘기가 되게 길게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숲에 이런 변하는 거랑 요건 아날로그고 디지털 얘기도 하나 섞으려고 하는데 항공 이미지에 관련된 얘기도 하려고 해요. 근데 한방님은 항상 뭔가를 섞으려고 하더라. 굉장히 융합하고 싶어 한다. 네. 멋져요. 네. 그래갖고 이제 숲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숲 그러면은 그냥 뭐 처음에는 허허벌판이 있었겠죠.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거. 네. 혹은 뭐 용암이 흘러가서 응. 그런 딱딱한 시커먼 땅, 아무 생명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땅이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비가 내려요.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땅이 드디어 이제 물기를 머금겠죠. 그리고 물기를 계속 주기적으로 머금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뭐가 생길까요? 물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네, 물을 주기적으로 머금게 되면 뭐 박테리아 같은 거? 네, 박테리아 같은 것도 생기고 걔보다 조금 발달된 이끼들이 생기겠죠. 네, 이끼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끼가 뭘 하냐면요, 살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자기 몸뚱이를 남기게 됩니다. 그럼 그게 흙이 되는 거예요. 이끼가 생겼다가 죽었다가 죽고 다시 생겼다가 생기고 죽고 하면서 흙을 네, 비옥하게 만들네. 네, 맞아요. 흙이 그리고 지금까지 막 그냥 돌덩이만 있었던 게 부드러운 흙 같은 거 그리고 수분을 더 많이 머금을 수 있는 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끼가 좀 축축하기도 네. 하고 그리고 또 은근히 돌에 달라붙으면 얘네가 돌을 파고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흙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어떤 애들이 오냐? 초본류가 와요. 초본? 초본이 뭐냐면은 그냥 풀, 나무 목질이 없는 풀들, 네. 얘들이 옵니다. 이끼랑 지류 얘네들이랑 초본이랑 다른 점은 물관이라는 기관이, 그러니까 그 몸 안에 관이 있거든요. 관. 근데 이끼류들은 이런 관들이 굉장히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키가 클 수가 없습니다. 몸을 딱 잡아줄 게 없어요. 그러네. 네. 그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식물에 있는 물관. 네, 채관 이런 것 그쵸. 때문에. 그거 잘라서 염색도 해봤는데 네. 그게 뼈대처럼 네. 얘네들을 좀 꼿꼿하게 세워주는구나. 네. 야, 어떻게 나는 그걸 모른 채로 살았지?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불리하냐? 이끼든 초본 식물이든 뭐를 받아야 되죠? 얘네들은 둘 다. 햇빛? 네,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근데 초본 식물이 키가 커서 가려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끼는 많이 퍼지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 지역은 초본류가 접수하는 겁니다. 이제 알았어. 얘네 굉장히 치열하구나. 네. 서로 생존하려고. 네. 그치? 와우. 그래서 초본류가 쫙 퍼져요. 잔디밭이 되는 거예요. 잔디밭이 되고 나면 어디에선가 종자 하나가 또 날아옵니다. 소나무 씨앗이에요. 침엽수 씨앗. 화렵수 아니고 침엽수. 침엽수가 먼저 옵니다. 얘들은 되게 못됐어요. 뾰족해 성격이. 성격이 뾰족하고 되게 성격이 더럽습니다. 그래갖고 초본류
목포류랑 그다음에 목본류를 또 비교를 하자면 얘네는 목본은 더 키가 훨씬 크죠. 그쵸. 더 크게 자랄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얘네는 이제 이런 침엽수들은 더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음. 여러 해를 자라고요. 어, 초본류 중에 대부분은 뭐 일정 부분들은 1년 살고 그쵸.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추우면 싹 네. 죽은 것 같이 보이다가 뭐 봄 되면 다시 네. 시작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침엽수들은 어떻죠? 항상 파랗게 그쵸. 한겨울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얘네도 잎을 떨어뜨리거든요. 네네. 그 잎을 떨어뜨리는데 거기에 다른 식물들이 싫어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대박. 그래갖고 자기 발 밑에 있는 애들을 싹 죽여요. 뭐야. 소나무 숲에 가시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바닥에 다른 식물이 없어요. 그거 기억나요. 소나무 잎만 깔려 있어요. 맞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헉! 다른 씨앗이 와도 발화를 못하게 해요. 어머나. 방해를 합니다. 와, 되게 신기하다, 그거. 네. 그러면서 주변을 싹 다 정리해. 소나무 숲으로 만드는 거예요. 침엽수 숲이 되는 거죠. 아니, 가끔 궁금하긴 했어요. 쟤네는 언제부터 저렇게 숲을 잃었을까? 왜 누가 식목일 날 다 한꺼번에 심은 게 아니고서야 순차적으로 뭔가가 있을 텐데 정말 그렇게 시족 마을처럼 네. 여기는 다 침엽수 구역 이렇게 다 네.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발밑에 보면 붉은 흙이 그냥 네. 있어요. 그대로.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소나무 잎 같은 것들이 쑥 깔려 있죠. 쌓여 있고 네. 그래서 폭신폭신하고 좋네. 이게 피톤치드인가? 뭐 이러면서 맞습니다. 네.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역시 산림욕은 제격이야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못돼 처먹었구나. 네. 그래서 햇빛도 내가 다 가질 거야. 땅도 내가 다 가질 거야. 이렇게 하고 소나무 숲이 막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어. 근데 얘네들은 햇빛이 쎄야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엔가 활엽수 하나가, 그러니까 잎이 큰 애들이 네네.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같이 크는 겁니다. 얘는 속도도 느리고요. 별로 위협되지 않아요. 존재감을 드러내지 네. 않는구만. 근데 많은 햇빛이 없어도 크긴 큽니다.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 침엽수들이 밀려나기 시작하냐면 활엽수가 침엽수보다 키가 컸을 때. 왜냐면 얘네들은 햇빛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활엽수는 잎이 어떻게 생겼죠? 부채처럼 네, 펼치죠. 부채처럼 펼치죠. 또 다 이렇게 가려요. 가리는구만. 네. 그럼 뭐 얘도 나빴는데? 그렇죠. 얘는 이제 서서히 잠식해 나가는 거죠. 내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네. 스멀스멀 하다가 어느 순간 재패를 해버리는구만. 그렇게 되면 싹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침엽수 숲을 양수림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가면 햇빛이 들어와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침엽수는 잎이 뾰족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요 사이로 어떻게든 들어오고 얘네들은 햇빛이 좋아야 일단 숲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까 넓은 활엽수들이 만든 숲은 음수림이라고 합니다. 잎이 넓죠. 햇빛을 다 가립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깜깜하게 만들어요. 깜깜하게 만들면 예, 그런 대로 또 밑에 애들은 못 살겠네. 자기만 사는 거죠. 또 역시 얘네 움직이는 거 아니야? 움직여요. 햇빛 따라서 돌아요. 아니. 처음에 어떻게 오냐고. 나는 그렇잖아요. 어디서 갑자기 뭔가가 하나 날아온다고 하는데 어디서 날아오냐고. 저기 씨앗을 보면 나무 씨앗들은 다 날개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좀 시게 불면 휙 야, 멀리 움직일 수 치밀하네.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음수림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영원히 여기를 제패할 수 있냐? 아니에요. 약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잎이 넓잖아요. 네. 얘네들이 그 잎이 바닥에 쌓인단 말이죠. 네네. 바닥에 쌓이면서 이거를 이제 미생물들이 갉아먹거든요. 근데 침엽수 같은 경우는 잎이 뾰족뾰족해갖고 바람 나갈 구멍이 많아요. 근데 얘네는 잎이 넓었잖아요. 그치. 어느 순간 가스를 가두게 됩니다. 미생물들이 이파리를 먹으면서 가스를 배출하는 내거든요. 가스. 네. 근데 잎이 넓으니까 막게 되겠죠. 그럼 땅에 다시 흡수되겠네. 땅에 대신 흡수되면 좋은데 흡수가 되다가 이제 포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불나? 번개가 치는 거예요. 불나. 네. 그럼 산불이 납니다. 호주에서 네. 몇 날 며칠 타잖아요. 네, 맞아요. 얘는 또 자연재해에 네. 그러면 취약하구나. 자연 산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이끼부터 시작해야 돼요. 웬일이야. 나 지금 완전 지금 두근두근. 네. 나 지금 처음으로 또 숲에 야 진짜 숲의 ABC를 본 듯한 느낌이야. 예, 그렇죠. 숲의 ABC죠. 네. 와 신기하다. 네. 여기까지의 과정이 뭐 500년에서 뭐 1000년 사이로 걸린다고 합니다. 이건 거의
이런 거네. 진시황이 통일했어. 그리고 아. 다시 또 갈라졌어. 네,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초안 전쟁이 일어났어. 네. 그래서 뭐 한나라가 이겼어. 네. 근데 난데없이 유방 죽고 나서 그 저기 뒤에 쭈그러 있던 북방으로 떠났던 박씨 부인 정실 아니고 저 박씨 부인 아들이 난데없이 황제가 돼가지고 어, 그렇게 또 네. 천세만세하는 네, 흘러가는군요. 야 이게 인간 사상이나 숲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이렇게 숲의 역사가 쫙 펼쳐졌는데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도 많고 숲도 음. 많은 나라예요. 음,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그렇죠. 이거를 100% 뽑아 먹어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살 거 좀 좋은 데 살면 좋잖아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한테 가장 좋은 숲은 어느 숲일까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네. 좋은 숲. 양수림, 음수림? 어렵다. 네, 어렵죠. 어려울 때는 짜장과 짬뽕이 어려울 땐 뭘 먹죠? 다, 네, 다 있어야지. 다 있는 게 그거를 혼합림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 거 없다며.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게 아까 우리 디지털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양수림 아니면은 음수림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는 세상은 아날로그라서 중간이 있어요. 혼합림이라고 해요. 호남리. 네, 혼합림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반반 있는 거예요. 침엽수도 반 정도 있고 절묘하다. 활엽수도 반 정도 있고 아, 얘네는 안 싸워요? 계속 싸우는 상태인 거죠. 근데 평행이야. 네, 힘의 아니야. 평형을 이루고 있어? 어느 쪽으로 가긴 갈 거예요. 아주 천천히. 네, 아주 천천히. 오케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막기도 하고요. 아. 동물들이 막기도 합니다. 아, 동물이 막을 수도 네. 있겠구나. 나무 잘라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네. 오. 그래서 혼합림에는 침엽수에 붙어 사는 생물도 살 수 있고요. 활엽수에 붙어 사는 생물도 살 수 있고요. 그러면은 침엽수도 살고 활엽수도 사는 거니까. 그리고 얘네가 싸우면서 나타나는 공백에 아까 다 죽었던 이끼나 그 초본류들이 들어서 삽니다. 그래갖고 생태 다양성이 가장 높을 때예요. 아, 혼합림일 때가. 그때가 막 으쌰으쌰 하면서 부흥하는 네. 그런 때네. 그렇죠. 패만기는 아니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파악하려고 하겠죠. 정부가 그런 것도 신경 써요? 산림청, 우리나라 산림청 엄청 훌륭한 기관이고요. 이런 거를 정말 철저하게 파악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닿지 않는 곳에서 네. 지난번에 농진청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니 산림청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네, 이거 정말 샅샅이 찾고 있어요. 지금부터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알까요? 이게 침엽수림이다, 활엽수림이다를 이제 나눠야 될 텐데 어떻게 나눌까요? 비율? 멀리서 보고 네, 사진을 찍은 다음 네. 그 몇 대 몇 이렇게? 아, 아니에요? 그렇게가 이제 요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나는 선도적이구나. 네, 선도적입니다. 오케이. 요새 이제 항공 사진, 그다음에 인공위성 네, 사진을 우리나라가 원활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숲을 이제 찍는 거죠, 위에서. 그래가지고 활엽수, 침엽수를 이제 분해해가지고 네. 이게 몇 비율이 어떻게 되냐. 네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네. 가만 있어봐. 그러면 그거 아닐 때는 자들고 보통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네. 일일이 가서 센다 그랬잖아. 네. 가서 세겠네. 네, 또 맞췄어? 네. 빨간 끈이 있어요. 네? 빨간 끈. 그래갖고 산을 가는데요. 산을 가기 전에 랜덤으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등산로 주변이 아닌 데가 찍히겠죠. 와우. 그다음에 아니 그러면 길도 없는 곳을 가야죠. 나 그런 거 많이 나오는 거 되게 무서운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조사하려고 깊은 산골에 들어갔던 네. 사람들이 영영 못 나오잖아. 네, 그런 거 조사하러 다니는 거야? 빨간 끈 가지고? 네. 그래서 10m, 10m짜리를 네모난 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 모든 초본류를, 모든 지리를 다 세요. 와. 그리고 그 사람들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나무 네. 보면 이게 무슨 나무, 무슨 나무 그치.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 네, 그럼 교육 수준도 되게 높은 사람들이야겠네.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사람들 다 과학자잖아요. 네. 과학자들은 반복을 좋아해요. 그치. 내가 맞아? 응. 그래서 그 짓을 여러 번 합니다. 몇 번이 여러 번일까요? 최소 몇 번? 최소 3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세 번 3번을. 이상. 네, 이야, 진짜 힘들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산이 이 산은 침엽수림이네, 양수림이네. 이 산은 음수림이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호남림이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으세요? 몇 년이요? 네. 이게 몇 년 하면 되는 일이에요, 이게? 네, 그렇죠. 나는 심지어 하고 돌아서서 뭐 10년 주기로 다시 오면 계속 달라지죠. 호남림으로 돼 있다 온 게 갑자기 음수림으로 돼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전역 도는데 10년에서 8년 사이가 걸리고요. 아, 10년에서 대박이다. 8년이 지난 다음에 음, 원래 맨 처음 산에 가면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지. 다시 해요. 아, 늘 바쁘구나. 네.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날로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디지털 얘기를 했고 네, 그거를 이렇게 계속 도는 거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건 디지털이죠. 그렇죠. 항공사진으로 우리나라 전역을 찍고 나누면 그렇지. 됩니다. 그러면은 뭐 그래도 오래 걸릴 거예요. 한 1년이면 끝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을 이제 끊임없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서 많이 편해지고 빨리빨리 끝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쉽다. 왜? 이게 이제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 실제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호남림이다, 양수림이다, 음수림이다는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에 진짜 안에 가면 뭐가 있었는지, 진짜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아날로그와 디지털 얘기를 한 게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 양반 치밀한데? 네. 조금 디지털이라고 다 이렇게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고 많이 편리해요. 많이 편리한데 그 약간의 낭만이랑 약간의 디테일은 부족하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너 아날로그로 가. 그러면은 그 고생을 나보고 또 하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양가 감정이 든다. 네, 사실은 제가 한 2주 정도 됐나? 그 아이랑 스마트폰 가지고 실갱이를 하다가 제가 얘기하면서 제 스스로 스마트폰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막아버렸나요? 아니, 그 3G 폰 옛날 2000년대 초반에 쓰던 3G 폰, 2G 폰을 검색했어. 그래서 8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유심칩도 샀어. 네. 굉장한 노력을 거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그 애니콜 손에 들어오는 그거 아나요? 이렇게 그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슬라이드, 이렇게 네. 쓱 하는 그걸 네. 했어. 띠링 뭐 16화음 네. 뭐 이런 거. 처음에 되게 감회에 젖었어요. 이제 나는 얘와 함께 아날로그적 삶을 살 거야. 했는데 일단은 첫째로 통화가 끊겨. 화장실 가면 안 돼. 복도 쪽을 가도 안 돼.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 3G 기지국을 다 철수를 해가지고 잘 안 된대요. 두 번째는 메시지를 입력을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똑딱똑딱 해야 돼서. 똑딱똑딱 해야 되는데 낯설어. 그리고 화면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급한 업무 연락이 자꾸 오는데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연락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카톡이 일단 안 되잖아요. 메시지로 일일이 찍어야 되는데 와 그래서 느꼈어요. 이상과 현실은 다르구나. 그래서 저의 3G 폰으로의 회귀는 아주 장렬하게 실패했고 한 3일 만에 다시 제 원래 폰 돌아왔거든요. 네.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네. 없어.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살면서 엊그저께는 갤럭시 24 나왔다는데 바꿔볼까? 부끄럽지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네. 네. 이게 참 낭만이었지. 그때 참 좋았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돌아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돌아가기 쉽지 않죠. 아마 이거 연구도 제 생각에는 못 돌아갈 못 돌아가지. 거예요. 그걸 누가 등짐지고 네. 그 험한 산을 가겠어. 못 돌아갈 거고 근데 확인은 해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어떤 산림 자원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팀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숲은 꾸준히 바뀝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조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1000년에 걸쳐서 바뀌기도 하고 모든 시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거를 다 알고 싶은데 디지털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디지털은 일단 편하다. 디지털 만세. 결론이 그거야? 네, 이렇게 연구를 결론이 이상해.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재밌었고요. 들으면서 제가 뭐 한나라 초나라 얘기도 했잖아요. 네.
흥망성쇠가 인간사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영원할 수 있는 건 없구나. 이 우주조차도 뭔가 좀 숙연해지는 느낌인데 활발하게 끝내볼까요? 네, 자, 네. 여러분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